NC 하면은 이제 리니지잖아요. 도대체 리니지로 언제까지 돈을 벌 것이냐. 거의 지금 또 2.5단계인데 NC도 재택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의 종목은 게임업계 대장주죠. NC소프트입니다. 저는 지난주 뽑기에서 산다. 네, 저는 안 산다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IT 과학부에서 인터넷과 게임 업계에 출입하고 있는 구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증권부 펀드팀에서 출입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주를 주로 쓰고 있는 이거 말이 애매하네요. 그리고 겜덕인. 예. 그리고 게임을 열심히 하는 기자 전범진입니다. 우리 회사 최고의 겜덕이라고. 깨말못인데. 컴투스가 중국에서 파노가 발급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게임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삼기 위해서 저희가 NC소프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중국 파노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길래 이게 모멘텀까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먼저 파노라는 거에 대한 좀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파노라는 거는 게임 업체가 중국에서 게임을 유통을 할 때 중국 정부가 실제로 발급하는 허가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 게임이 파노를 받은 거는 그 2017년 2월 이후 거의 4년 가까이 다 될 만큼 시간이 지났고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과 중국 정부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 뒤로 한국산 게임이 거의 유통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유통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유통은 됐었어요, 중국 내에서. 근데 그게 베이징 시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된 거였고, 근데 이게 광고나 뭐 홍보, e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같은 거는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안 돼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뭐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중국이 게임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447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요. 이거는 전 세계 1위 시장이고 전 세계에서 한 25%가량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이제 파노가 열렸으니 다음 파노의 주자는 누가 될 것이냐. 오늘의 주인공인 NC소프트는 중국 파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파노라는 게 시스템이 먼저 일단 신청을 해놓고 중국 정부가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파노 신청을 했다라고 알려진 게임들이 일단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다룰 NC소프트의 리니지 레드 나이츠라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게임들도 대기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리면 오를 수 있지만 열릴지 안 열릴지가 불투명하다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아무래도 일단은 열리긴 했는데 사실 중국 정부의 전체적인 스탠스로 봐서는 파노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수치를 보면은 외국에다가 파노를 준 게 2017년에는 467건이었고 2018년에는 55건 그리고 2019년에 조금 올라서 185건인데 올해 상반기에 27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일단 아무래도 보호무역이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 산업에 있어서 또 자국 산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외국에 파노를 덜 주는 추세인데 이번에 왜 파노가 열렸느냐에 대해서 뭐 다양한 뭐 얘기들이 많죠. 근데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반짝 이슈였다. 뭐 저번에 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깜짝 그냥 정치적 이벤트를 한 것뿐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시작이 된 건데 부정적으로 조금 틀어서 보면 요거 찔끔 하나 해주고 안 해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 컴투스 주가를 보면 그때 당일에 한 20% 올랐다가 결국 6%로 마감하고 오늘도 한 4%, 5%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 초기에는 과열된 반응이 나와서 굉장히 막 상한가로 가고 게임주 랠리가 나오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게임에 따라 그리고 회사에 따라 굉장히 이 앞으로의 수혜 여부가 많이 갈릴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국민 기자님이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중국 시장 내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유통이 되던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138위를 하던 게임입니다. 매출 순위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컴투스가 얼마나 수혜가 가능할까라고 이제 처음에서 시장에서 좋아하다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게 나온 지 꽤 된 게임이고 기존에도 매출이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판타지 세계관의 캐릭터들을 모아가지고 수집하고 싸우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또 중국 게임 시장이라는 트렌드가 안 맞거든요. 중국 게임 시장의 트렌드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명명백백하게 미소녀들을 모으는 그런 예쁜 캐릭터들이 나와 있는 게임들을 모으는 프로젝트 게임들이 굉장히 인기라 현질 많이 해가지고 예, 현질을 굉장히 많이 해서 돈을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위안이겠죠. 원이 아니라 식 태워서 뽑아야 되는 그런 캐릭터들이 인기여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국내 게임들이
파노가 발급이 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성장이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이 게임들이 중국 시장과의 괴리가 많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지금 주가의 조정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NC소프트로 넘어가서 NC 하면은 이제 리니지잖아요. 도대체 리니지로 언제까지 돈을 벌 것이냐. 주가 망할 때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리니지가 진짜 대단한 게요. 올해 그러니까 NC소프트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넷마블과 넥슨이 이제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게 갖고 야심작들을 내놨었어요. 넥슨의 바람의 나라 연이라는 게임도 있었고 넷마블의 최근에 나왔던 세븐나이츠 2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게임이 딱 출시되자마자 이제 모든 기사들이 쏟아졌었죠. 리니지 양강구도 무너지나. 여기서 양강구도라는 거는 리니지 M이랑 리니지 2M이 두 개가 양강구도라는 네, 거죠. 맞죠. 네. 리니지 2M이 작년 말에 나왔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에서는 1위, 2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무너지나 해갖고 실제로 뭐 바람의 나라 연이든 세븐나이츠 2든 출시되자마자 2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무너뜨리는가 싶었는데 그게 뭐 한 2, 3주? 1개월 지나자마자 다시 복구되고. 왜 그런 걸까요? 어차피 그쪽도 원래 팬층이 있었을 텐데 모바일용으로는 안 맞았던 거 그만큼 아니에요? 린저씨, 이건 내가 할 말은 아닌데 그만큼 린저씨 그 팬층이 두껍다는 거죠. 리니지라는 게임을 사실 저희 세대와도 조금 그 괴리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사실 같은 세대로 엮어주네. 동기잖아. 일단은 동기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동기니까. 네. 그 윗세대 게임이다. 예, 저희 뭐 거의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하시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존 게임 사용자층과 굉장히 괴리가 되었고 동시에 그 사용자층이 정말 소비력이 있고 현금이 창출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만이 살아남은 굉장히 이색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어요. 자생적으로 계속해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게임 내 경제 구조가 그 어떤 게임보다도 완벽해가지고 그 안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그 거래를 통한 수입도 NC소프트에 계속 편입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롱런을 할 수 있지 않나. 사실 리니지 PC 게임 몇백억 매출을 연마다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캐시 카우 역할을 하죠. 예. 네. 실제로 수치로도 증명이 된 게 리니지 M이 출시가 된 지 3년이 넘었는데 3분기쯤에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했는데 일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10억 원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보통 게임이라는 게 신작이 발표되고 계속해서 하락세고 업데이트가 그걸 지지해주는 정도인데 이거는 반대로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리니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왜 업계에서는 리니지를 이기는 건 리니지뿐이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근데 그게 NC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삐딱하게 보면 NC도 그만큼 리니지를 넘어서는 게임은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성장성에 탄탄히 깔아줄 수는 있지만 성장성에는 조금 더 물음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이제는 많이 보는 시대가 된 거죠. 사실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게임, 뭐 드라마, 음악 이런 회사들의 문제가 그 흥행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특히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갈 수 없다는 거고 게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 걸로 인식이 됐었는데 리니지가 어떻게 보면 거의 국내에서 최초로 세대를 게임, 넘어서 게임도 대학을 갈 수 있다. 게임도 20년 동안 돈을 벌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면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굉장히 길게 증명을 했고 그게 주식시장에서 프리미엄으로 이어진 만큼 이거를 NC의 어떻게 보면 오히려 경쟁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NC 다이노스 우승하고 집행검을 딱 들어 올리는데 그거 보면서 이게 리니지의 시리즈의 그 생명력이 계속 가는 건가? 약간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참 이게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리니지를 넘어서는 게 못 나올지라도 또 신작이라는 게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또 특히 게임주 주가는 신작 기대감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내년에 특히 NC의 신작이 많다고 얼마나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건지. 사실 내년에 신작이 많은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올해 밀려가지고 내년에 많은 측면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예, 맞아요. 원래 올해 연말에 출시될 걸로 기대받았던 블레이드 앤 소울 2 모바일이 이제 내년 1분기에 출시 예정이고 리니지 2M이 대만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 또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TL이었죠. 예, 이라는 신작이 또 PC 버전으로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 연내에 NC소프트의 최대 IP들이 리니지라는 단연 1등이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아이온이랑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그 각각 동양과 서양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RPG 장르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개 IP들이 내년에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신작이 아니라 대역급 신작이라는 평가가 이제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리니지 2M 글로벌 시장에서 내년에만 3,340억 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불소 2에서 7천억 원 매출을 새로 거둔다는 거죠. 이게 두 개만 합해도 1조 원이 훌쩍 넘는 매출 규모인데 이 NC라는 회사가 올해 2조 4천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인데 여기에
1조가 얹어지는 정도기 때문에 이게 정말 대여급 신작이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선반영된 것도 있는데 내년에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략이 좀 바뀐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NC는 좀 길게 가져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원래 NC 같은 경우는 PC 게임 중심의 회사였어요. 리니지라는 굉장한 IP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PC가 당연히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서 PC 게임은 보통 개발이 오래 걸리고 시장에서도 소구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텀을 두고서 신작을 발표를 했던 거죠. 근데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을 통해서 그 모바일 시장으로 체질 개선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했고 그 모바일에 대해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얻은 이후에 모바일 체제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까 빠른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그 리듬에 맞춰서 뭐 1년에도 뭐 한 서너 개씩 신작을 내놓고 뭐 이런 스케줄들을 앞으로도 쭉 이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신작이 많이 나오면 게임주에 좋은 거긴 한데 안 산다 입장에서 봤을 때 최대 리스크는 사실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원래 올해 나오려고 하다가 미뤄진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저희 지금 또 2.5단계인데 NC 또 재택하는 거 아닌가요? 그 언택트 대표 주식을 언택트 대표 건가요? 주시긴 한데 그래도 뭐 게임을 만들어서 내놔야 돈을 벌지 만들지를 못하면 게임 업종 특성이 재택근무가 굉장히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초반에 되게 셌던 2, 3, 4월에도 NC소프트가 재택근무를 쉽사리 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신작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고 실제로 NC가 딱 발표일이다라고 지정하기 전까지는 발표일이 뭐 몇 월 며칠이다 이거 말하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올해 연내에 뭐 트릭스터 M, 아이온2나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이 큰 게임은 아니지만 뭐 트릭스터 M이라든가 팡야 M이라는 뭐 게임들도 올해 출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연내 될지 안 될지는 좀 미지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주는 항상 보면 기대감 때문에 막 오르다가 막상 발표를 하면 그때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대신증권에 저희 주코노미 많이 출연하셨던 이민아 연구원님 주코노미 출연을 실제로 하신 건 아니고 사진 출연 많이 하셨어요. 언급을 많이 해서 사진 출연하셨어요. 근데 이민아 연구원님은 아예 제목에다가 트레이딩 전략, 그러니까 블레이드 앤 소울 출시 전까지 트레이딩 전략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게임주 투자할 때 유념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 들어요. 나름 유효한 게 신작 출시 지점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K자로 이게 흥행을 정말 성공해서 예상 리니지 M이랑 2M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출시 직후에 하락했다가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니까 다시 이렇게 쫙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정말 그 모든 수익을 다 먹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하지만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트레이딩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 접근법이 아닐까 좀 기다렸다 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일단 실적 전망치만으로 봤을 때는 내년 2분기가 정점이고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작 효과가 주춤해진다라는 걸 가정한 건데 신작 효과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기는 해요. 국내 시장만 봤을 때는 신작 효과가 신작 출시 이후에는 약발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글로벌 시장으로 여러 나라에서 연쇄적으로 출시가 되다 보면은 의외로 신작 효과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패턴이 약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 신작을 출시하면은 통상적으로 매출은 많이 느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경향이 보여요.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이 심할 때는 매출의 절반을 마케팅으로 써버리는 게임들은 많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 연예인 엄청 쓰잖아요. 연예인 엄청 쓰죠. 이거는 완전 외담인데 좋은 게임과 안 좋은 게임, 특히 모바일 게임을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광고에 게임 영상이 많이 나오면 좋은 게임이고요. 연예인이 많이 나오면 그거 별로인 게임입니다. 요즘 그래도 좀 줄어들긴 했어요. 연예인들 가지고 마케팅하는 게. 아니 막 영화 배우들은 다 게임 광고 나오더라고. 이병헌 씨는 한 8개 찍었을걸요? 한때 그게 유행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이 마케팅 비용 등 관련해서 이제 탄다 입장에서 NC소프트를 보면은 NC소프트의 영업이익률이 경쟁사 대비 월등히 높거든요. 30%, 35%, 40%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쟁사인 넷마블이 10%대예요. 거의 건설사스. 네, 딱 생각나는 회사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10%는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제가 올해는 기억하기로는 10%, 내년에는 이제 넷마블 14%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서 전성기 때는 3% 영업이익률도 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이제 자체 개발한 게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결실들을 계속 보고 있다 이런 거죠. NC의 IP가 굉장히 탄탄하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게임들이 다 NC IP를 기반으로 나온 게임들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리니지라는 IP는 정말 막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NC 신성장 동력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NC가 게임 회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AI나 뭐 금융 쪽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콘솔 게임도 한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NC의 중심이 PC 게임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왔다.
넘어왔는데 뭐 아직은 당연히 모바일 게임이 주요한 플랫폼이긴 한데 NC가 올해부터 뭐 서서히 시도하는 게 이제 콘솔 플랫폼으로의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만들 계획들을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PC, 컴퓨터, 그리고 모바일, 이 핸드폰, 그리고 콘솔, 이 게임기 있다 갔다 하면서 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건데 콘솔 게임 대표적으로는 지난달에 이제 퓨저라는 음악 게임을 내놓았었고요. 뭐 그것이 얼마나 흥행 성적이 좋았냐에 대해서는 아직 NC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콘솔 게임에 NC가 진출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내년에 이제 리니지 IP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 TL도 콘솔 게임으로 같이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정도의 게임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은 모바일 게임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화두였던 시기였어요. 왜냐면은 일단 모바일 게임은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라고 해서 게임당 평균 이용자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발생시키는가가 월등히 PC보다 높은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더 쉽게 쓰거든요, 돈을. 결제를 너무 쉽게 하는 거죠. 뭐 게임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보자면 어렸을 때 돈 좀 네, 쓰셨나요? 돈을 좀 많이 썼는데 아 이거 진짜 어머니가 보시면 안 카트 되겠다. 같이 하다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카트라이더 같이 하는데 엄청 화려한 거예요. 카트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아무튼 그게 높다 보니까 훨씬 쉽거든요. 핸드폰에서 버튼 한 번 누르면 10만 원이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하려면 공인인증서 깔아야 되고 다이렉트엑스와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모바일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 그걸로는 한계가 온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어섰고 게임도 이제 쓸 수 있는 사람만 쓰고 그러면서 다른 시장, 그 외의 시장을 많이 개척을 해놓으면은 하나의 게임으로 여러 군데서 매출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동시에 또 크로스 플랫폼이 좋은 게 사실상 PC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퀄리티 높은 게임을 만들면서 요금은 모바일처럼 받는 거죠. 하나 만들어서 여기저기 수금하는 거네. 여기서 수금하고 저기서 수금하고. 심지어 더 많이 수금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산다 안 산다를 해보면 지금 신작 기대감이 있고 줄줄이 나올 신작들 대기된 것들 좋은 건 맞지만 그 신작이 예정대로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플러스 그거를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그리고 출시된 다음에 또 떨어지는 구간들이 항상 게임즈에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매출까지 확인을 하고 사도 기회는 한 번 더 있다. 굳이 지금 마음이 급할 이유가 없다. 덜 기다려도 될 것 같다. 저는 산다 입장에서 한 줄 요약을 하면 K게임주에서 대표 주자인 NC소프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원픽을 꼽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NC 다이노스의 우승에서 보듯이 그동안에 이제 경영 관점에서 보듯이 꾸준히 성장하는 게 강점인 NC소프트를 산다. 네, 다음 주에는 똑같이 5시 30분에 퇴근길에 주식 썰전으로 찾아갈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제발. 출발!